안녕하세요. 놀이에 천천히 물들고 싶은 교사 물들입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 놀이교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키 순서대로 앉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키 순서대로 앉았던 경험이나 번호 순서대로 앉았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놀이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놀이는 차례대로 앉기입니다. 이 차례대로 앉기 놀이는요, 말 그대로 차례대로 앉는 놀이입니다. 물론 키로도 할 수 있고 번호로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차례대로 앉는 그런 놀이입니다. 예를 들면 생일 순서대로 앉기, 좋아하는 음식 순서대로 앉기, 이렇게 주제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키도 되고요, 몸무게도 되고, 생일도 되고요, 태어난 월, 태어난 일시 이런 것도 되고, 혹은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내 삶을 다 살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몇 세 정도의 내 삶을 마감하고 싶은지, 그 나이,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제가 숫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숫자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큰 숫자로 나아가면서 차례대로 앉으면 되고, 단어일 경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사전 배열 순서대로 앉으면 됩니다. 앉을 때에는 일렬로 쭉 앉는 것도 좋지만 교실 공간 자체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기가 좀 힘든, 배열되어 있기가 힘든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차라리 의자만 가지고 와서 둥글게 모여 앉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한 군데 자리를 잡고 기준점을 세우고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앉겠습니다, 혹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주제어를 제시해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생년월일 차례대로 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작은 순서부터 시작해서 쭉 앉는 거예요. 원래는 무작위였는데 그 주제를 듣고 순서대로 이제 앉아보는 거죠. 앉을 때에는 옆 사람이나 다른 친구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눈치껏 앉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이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차례가 이 정도쯤 되겠구나 하고 앉는 겁니다. 차례대로 앉는데 제한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1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더라고요. 1분도 좀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0초? 40초? 이 정도 시간이면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차례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해 본 뒤에 자기가 해당할 것 같은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됩니다. 앉다 보면은 어영부영 하다가 자리를 못 앉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빈자리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자리에 모두 다 앉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순서대로 자기가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정보들을 한 명씩 이야기하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차례대로 앉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때 그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첫 시도만에 차례대로 모두 앉았다면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그러면 바로 그 즉시 놀이를 종료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례가 약간 뒤죽박죽 된 상태로 앉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친구들이 이미 자신의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쭉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앉으면 될 것 같은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때 시간은 그대로 해도 되지만 조금 이제 정보들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시간을 약간 단축해서 그 시간 동안 앉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해당하는 그 차례에 가서 앉게 될 텐데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두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세 번, 네 번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례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줘서 친구들이 차례대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세 차례든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차례대로 앉게 됩니다. 그러면 놀이를 종료하면 되는데 시간이 남고 그러면 다른 주제를 또 선정을 해서 놀이를 또 이어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일 날짜로 차례대로 앉고 그 다음에 그 놀이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키 순서대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순서대로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놀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놀이는 아무래도 서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둥글게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하면 굉장히 어울리는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자리를 주기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놀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똑같은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이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리를 정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놀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 두 번째,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하나 정한다. 이때 주제는 나이도 되고 몸무게나 키도 되고 생일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내가 좋아하는 활동 같은 것들도 되고 이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주어진 시간 동안 차례대로 앉는다. 이때 원래 동그랗게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차례에 맞게 다시 앉아야 합니다. 주제가 숫자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나아가는 차례에 맞게 앉아야 하고, 단어일 경우에는 자모의 순서에 맞게, 이를테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순서 있잖아요. 이런 순서에 맞게 앉아야 합니다. 네 번째, 모두 앉았으면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한다. 다섯 번째, 정보를 공유한 결과 차례대로 앉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차례대로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마찬가지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차례대로 앉는다. 여섯 번째, 차례대로 앉기 놀이를 했는데 모두 다 차례대로 앉았다면 바로 놀이를 끝내도 되고, 차례대로 앉지 않았다면 몇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차례대로 앉을 때까지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가 만약에 종료가 되었다면 다른 주제를 정해서 계속 놀이를 이어나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차례대로 앉기 놀이를 할 때에는 맨 처음에는 무작위로 앉아있다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한 상태로 눈치껏 차례대로 앉아야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시간은 1분 미만의 시간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 이상의 시간을 주게 되면 놀이 자체가 너무 지루해질 수 있고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분 이하의 시간 동안 빠르게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시도만에 차례대로 앉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첫 시도만에 차례대로 앉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와 세 번째 기회를 줄 때에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와 세 번째 기회일 때에는 이 친구들이 서로의 정보들을 모두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를 찾아가기가 맨 처음보다는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차례대로 앉기 놀이 실제로 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학급 아이들과 함께 차례대로 앉기 놀이 한 영상을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지금 하려고 하는 놀이는 차례대로 앉기 놀이에요. 차례대로 앉기 놀이.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말을 서로 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금방 차례대로 앉을 수가 있어요. 주제는요, 내가 태어난 생일 있잖아요. 생일 날짜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연도 빼고 몇 월 며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여기가 작은 숫자, 여기가 높은 숫자.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 한 번 앉으면 끝. 바꾸면 안 돼. 자, 그럼 지금 나한테 메롱한 거야. 아니요. 지금 나한테 이러죠. 안 했어요. 작은 숫자부터 자기 생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여기서 성공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다시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내 앞뒤에 누가 생일인지도 알 수 있죠? 자, 와. 근데 2차 시도인데, 우리 지금 25명이면 되게 많은 인원인데, 2차 시도만에 이만큼 왔으면 잘한 거예요. 3차 시도 가겠습니다. 5, 4, 3, 2, 1,
네. 자, 얘들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쪽에서부터 생일 쭉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자기 생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1월 24일, 1월 26일, 1월 30일, 2월 11일, 2월 15일, 3월 29일, 4월 29일, 4월 16일, 4월 19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23일, 6월 15일, 6월 26일, 7월 20일, 7월 27일, 7월 29일, 5월 7일, 10월 12일, 11월 16일, 11월 25일, 11월 29일, 12월 9일, 12월 10일. 맞지? 이상하다. 몇 번 만에 성공한 거죠? 3번이요. 와, 대단한 거야, 얘들아. 네, 선생님들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분주하고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학급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의 이 정보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의 자리 배치를 바꿔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 때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한다면 아이들도 조금 더 재미있게 자리를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접촉하는 놀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이 놀이를 통해서 학급 친구들과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신다면 너무나 뜻깊을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앉기 꼭 한번 학급에서 학급 운영하실 때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다 갔으니까 내년에라도 한 번쯤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